자, 이번에는 그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제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왜 순형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수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지를 설명하면서 내부 수익률법의 단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법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서 설명을 한 바와 같이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게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것은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면,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면 순현가가 되는데, 이 순현가를 제로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게 만드는다라는 것은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같게 만든다라는 것은 요 MPV가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할인율 IRR이 얼마인지, 요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그게 바로 계산하면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 투자한 후 첫 해에 500만 원, 둘째 해에 400만 원, 셋째 해에 300만 원, 마지막 해에 100만 원의 현금 유입을 가져오는 투자안이 있을 때 할인율이 40, 15, 20%일 때 각각의 순현가를 알아보자. 그래서 문제대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안이 되겠죠.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이제 매년 500, 400, 300, 100 이렇게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데 할인율을 4, 10, 15, 20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순현가를 계산해 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1,000만 원은 이제 일정하고, 그죠? 할인율을 4% 했을 때는 계산한 거예요. 하나하나씩. 순현가가 201이 된 거지. 그럼 10%를 할 경우에는 순현가가 80만 원, 15%할 때는 마이너스 6만 원, 20%는 마이너스 87만 원.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네 개의 할인율 중에서 순현가가 가장 제로에 가까운 할인율이 얼마냐라는 거죠. 요거죠. 요거. 이 네 개 중에서 마이너스 6만 원이 순현가가 제로에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15%, 약 15%라는 이 할인율이 바로 어 요거란 얘기죠. 내부 수익률이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15%는 아닌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4점 돼 있죠. 14점 얼마? 14.9 14.9%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4.9가 내부 수익률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봐서 지금 15%에 찍혀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하면 내부 수익률은 15%, 약 15%,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4.9%가 내부 수익률이 되고 그때의 순현가가 제로라는 얘기죠. 내부 수익률이 제로가 되는 시점. 내부 수익률이 14, 수련가가 제로인 할인율이 순현가가 제로인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요. 순현가가 제로인
제로일 때 그때의 할인율. 요 R은 할인율입니다. 이게 할인율이라는 얘기죠. 할인율이 순현가라는 얘기지. 언제? 순현가가 제로일 때. 그러니까 순현가가 제로일 때의 그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순현가가 제로일 때, 순현가가 제로일 때의 그때의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또 성립됩니다. MPV가 앞에서 이거 나왔던 얘기예요. 0보다 클 때는 이건 어떨 때냐?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14.9인데 할인율이 10%인 경우에는 어때요? MPV가 0보다 크죠? 그런 얘기예요. 이제 반대의 경우 MPV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자, 이럴 때는 내부 수익률이 이거 반대로 이거 대조적으로 꺽쇠가 이렇게 꺾이는 거죠.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보다 클 때,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 20%라면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점이 여기 찍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순현가를 제로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다시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 MPV를 제로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게 이제 순현가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순현가가 0보다 크다면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보다 커지고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오히려 할인율이 순현가보다 크게 된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독립적 투자안에 대한 투자평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독립적 투자안들을 평가하는 투자 분석에 있어서 순현가법이나 내부 수익률법이나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은 약 15%죠. 14.9 정확하게.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린다면 할인율이 15%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안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죠. 순현가법의 관점에서 보면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순현가가 0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요 이야기죠. 앞에서 했던 거. 이야기. 그죠? 할인율이 뭐보다 작아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보다 작을 경우 이거는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독립적인 투자하는 경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종속적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나 한 투자안의 채택이 다른 투자안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상호배타적인 투자안들에 대한 평가는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죠? 투자 규모가 현재의 차이가 나거나 투자 수명이 다르거나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양상이 크게 다를 때,
서로 다른 평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경우에는 독립적인 평가안의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법이나 그 다음에 그 순환급법이나 같은 결과인데 종속적 투자안의 경우에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그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한 A와 투자한 B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라 그랬죠? 순환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결과가 비교를 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자, 이 투자한 A에 대해서 순환가가 할인율 10%로 했을 때, 자, 8,700이죠.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1963원 순환가가 MPV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제 하나만 선택한다. 종속적 투자는 1등 하나만 선택한다 그랬죠. 순환가법에 의하면 이걸 선택하는 거죠. 이게 크니까. 근데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부 수익률 IRR과 NPV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요게 우선적으로 되니까 26%보다 23%의 투자한 B보다 26%의 투자한 A가 내부 수익률이 더 크잖아. 그래서 투자한 A를 선택한다. 다시 정리하면 순환가법에 의하면 투자한 B를 선택하게 되고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면 투자한 A를 선택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종속적 투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 하면 요 그래프는 투자한 A와 투자한 B의 순환가와 할인율과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한 B는 요 그래프가 되겠고 투자한 A는 밑에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밑에 그래프. 요게 투자한 A가 되겠죠. 요게 투자한 B가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뭘 보느냐 하면 자, 이제 요 16.65% 할인율이 16.65%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한 B와 투자한 A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투자한 A죠. 투자한 A가 여기서는 투자한 B 밑에 있었는데 16.65% 할인율 16.65%를 지나니까 오히려 투자한 A가 투자한 B보다 더 수익가가 높아진다. 이런 결과가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6.65와 23.26 16.65와 하나는 23.26입니다. 23.26. 그러니까 16.65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갈라지고 23.26이 아니고 23%하고 26%는 각각의 내부 수익률이 됩니다. 내부 수익률. 예를 들어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한 A는 26%가 내부 수익률이고 그래서 요 경우에는 26%가 오는 것은 투자한 A죠. 여기 투자한 A. 23%는 투자한 B의 내부 수익률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투자에 대한 가정을 하면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된다.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년가법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가법이 왜 유성한지. 자, 차이 발생에 대한 내용, 재투자에 대한 가정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수년가법이 왜 우수한지, 내부 수익률에 비해서 왜 우수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시장에서 할인율로 재투자한다고 보는 수년가법의 가정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수년가법의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할 수 있다는 가정은 현재와 같은 내부 수익률을 지니는 투자 기회가 미래에도 계속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너무 낙관적인 견해이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보다 할인율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내부 수익률에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투자한 A, C가 있고 투자한 D가 있는데, 그죠? 이런 투자안이 있는데,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투자한 C의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려면 이 X축에 뭔가 교차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교차 지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없다.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 그래프에 투자한 D의 경우에는 교차한 지점 두 개나 돼요. 그럼 이 둘 다 내부 수익률이에요. 둘 다. 수년가가 제로가 되는 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인데 두 개나 된다는 얘기예요. 복수의 복수의 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내부 수익률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넘어가고 가치의 가산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치의 가산 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투자 대상을 결합시킨 투자 평가를 할 때 순양가법을 이용하면 개별 투자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분석해도 문제가 없지만 내부 수익률을 이용하면 개별 투자안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치가산의 원칙. 자,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재에는 245쪽입니다. 표 8-10의 가치가산 원칙의 사례인데, 자, 우선 투자 E와 F가 있고 G가 있습니다. 세 개의 투자안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G를 이제 공통 요소로 보고 E와 G를 더하고 F와 G를 더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E가 F보다 크다면 그죠? E 플러스 G나 F 플러스 G나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이게 크니까 극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치가산의 원칙인데 이게 이제 가치가산의 원칙이 적용이 될 때가 있고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각각의 수년가를 일단 계산을 합니다. 투자안에 대해서 EFG가 있죠. 그래서 EFG 수년가를 계산한 거예요. 앞에 표를 가지고 이것도 내부 수익률도 계산한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E가 F보다 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E가 F보다 큰 거죠. 크죠? 수능가가. 그럼 여기서 이제 G를 더하는 거예요. G를 더하면 당연히 E 더하기 G가 큰 게 당연하죠. 수능가법에 의하면 이렇게 가치가산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가산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 어떻게 되냐. 134.5, 125.0, G는 350.0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여기 큰데, 가치 가산을 하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반대로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G를 더해버리니까, G 내부 수익률을 더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G를 더해서 내부 수익률을 구하니까, 오히려 가치의 가산 원칙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내부 수익률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업에서는 오히려 내부 수익률이 순현가법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이거는 그 재무의사 결정권자, 뭐 대기업의 오너라든지 아니면 뭐 또 어떤 기업의 의사 결정권자가 있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 순형가법으로 이제 금액을 나타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감이 떨어지는데 내부 수익률 우리는 그 수익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감이 빨리 오는 거죠. 몇 퍼센트 수익률. 이게 이제 의사결정권자들한테 인식이 되어서 그 현실감이 더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내부 수익률법을 순현가법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가. 여러 조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현실의 기업들이 투자안에 대한 평가 시 내부 수익률법과 순현가법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복수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데 회수기간법의 경우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얘기죠. 오탄데 회수기간법이 투자안의 위험들을 계략적으로 나타내 준다는 점과 기업의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이게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지. 화폐의 시간 가치라든지 전체 투자기간에 대한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회수기간법이 많이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순현가법을 사용하는 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단일 투자안 분석 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준다는 점, 투자안 평가 시 복수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 내부 수익률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인,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적인 투자 수익성, 퍼센트로 나타내는 투자 수익성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내부 수익률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8장에서 중요한 용어들은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되겠죠. 이런 거 내부 수익률, 회계적 이익률, 그 다음에 가치의 이런 것들, 회수기간. 자, 이것으로 8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